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 선거가 이어졌던 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선거는 미국 대선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로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무역 정책, 외교안보 질서가 똑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환율, 금리 등을 뒤흔들며 우리의 경제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트럼프와 함께 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선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천에서 난 용 같은 인물입니다. 오하이오주의 가난한 백인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가정폭력과 마약에 노출됐던 가족과 이웃의 삶을 그린 힐빌리의 노래라는 자서전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돼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힐빌리는 산골 촌뜨기 백인 정도의 비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상 멸칭인데 비슷한 표현으로는 레드넥이라는 표현이 있죠. 땡볕에서 일하느라 목 뒤가 붉어지도록 탔다는 의미입니다. 둘 다 중저소득 육체 노동자, 특히 백인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와 벤스가 왜 인기를 얻고 있는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지역, 그러니 제조업이 쇠락한 지역에서는 백인 육체 노동자들의 좌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구호는 백인 중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부터 오는 저가 제품들을 고관세로 막아내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인터뷰했던 미국 내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으로 중국 제품을 아무리 막아내도 미국 내 일자리 총량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예상합니다. 애덤 포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장은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조금 지켜낼 수 있지만 트럼프의 주장처럼 미국 내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던 경제석학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는 당장 일자리를 보호하더라도 생산 비용 상승으로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지면서 종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관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물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60%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교육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보다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오히려 중국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게 포즌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트럼프가 60% 관세를 이해하고 있지만 이미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고관세 정책을 내놨거든요.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바이든의 노선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미국 시장엔 이미 진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면 중국 정부는 고민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할 뿐 미국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 경제적인 노력을 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저희가 줄여서 IRA라고 부르는 법은 2022년에 제정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는 이번 선거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IRA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1위 산유국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일부에서는 무리한 에너지 전환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죠. 제가 얼마 전 텍사스 오스틴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넓은 들판에는 태양광 패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텍사스는 산이 거의 없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찾아보니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많이 설치된 주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증가할수록 ESS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발전의 가장 큰 약점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ESS가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친환경 발전 산업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과 투자 유입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러한 산업 변화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겠지만 해리스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대로 지속되거나 오히려 조금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근 저는 썬트레인이라는 기업의 창업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창업자는 저에게 대뜸 한국 배터리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관세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배터리 강국인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는 바이든의 무역 정책 대부분을 이어받겠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비슷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이나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는 국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친환경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대만의 TSMC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빼앗아 갔는데 이제는 보조금까지 받아간다 라는 식으로 공격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약속받고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지은 반도체 기업, 배터리 기업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보조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칩법 자체가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거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부각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제가 최근 인터뷰한 경제사학자 해롤드 제임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에서 금값 상승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가능성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이 글로벌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밀어내면서 사실상 러시아의 달러 표시 자산들을 동결했습니다. 중국도 우리가 대만을 침공해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 국채가 묶이겠군 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 국채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해리스도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선 아주 다른 대응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그걸 아는 거죠. 미국 내부적인 요인을 살펴보시죠. 트럼프는 현재 21% 수준인 법인세를 15% 수준으로 세율을 내리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분은 보편 관세나 중국에게 때리는 고관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으로 채워 넣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해리스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해리스는 각종 사회보장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이처럼 공화당이 집권하면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복지제도나 보존금 지급 등에 힘을 쏟다 보니 미국 재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연도 말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23%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졌을 때 오르는 건 금값입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의 대안으로 금이 더욱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볼까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선 선거 전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금리를 낮춰서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기 때문이죠. 또한 해리스는 식료품 기업 폭리 단속이나 임대료 상한제 같은 정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통제를 이어가다 보면 소비는 늘고 공급은 부족해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거죠. 물가와의 싸움에서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다시 잔불을 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 정치 변화를 넘어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친환경 에너지와 배터리 산업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정책이 유지되면 한국의 첨단 산업이 더욱 성장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반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제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 경제와 산업이 받을 영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도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유연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